네, 안녕하세요. 오늘 3일차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지난 주말에 5급 공채 1차 피셋 시험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간략한 최근 트렌드도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상황 판단의 경우 작년에 비해서 작년 2019년도는 난도가 좀 있었던 해인 건 맞고요. 작년에 비해서 난도가 올라갔다라는 평도 있고 난도가 좀 떨어졌다라는 평도 있어요.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웠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인 것 같고, 자료는 비슷비슷. 그러니까 언어 상승, 자료 비슷비슷, 상황은 공통된 의견이 없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있는데,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제가 유형 분류를 5개로 하죠. 텍스트, 법조문, 이렇게 5개를 하고 이 3개를 묶어서 기타 유형이라고 뭉뚱그려서도 말씀을 좀 드리는데, 최근 작년과 올해의 트렌드는 상황 판단에서 텍스트 유형은 거의 소멸 직전입니다. 소멸 직전이고 법조문이 그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텍스트 법조문, 제가 수업 때 득점 포인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유형의 문제들의 비중이 좀 떨어진 게 작년과 올해 추세고요. 그 다음 대신 이게 2개가 떨어졌으면 어디가 유형이 늘었겠어요? 기타 유형의 비중이 늘었단 말이죠. 그런데 5급 공채 강의를 하시는 경우에 강의하는 강사님들 중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을 조금 쉽게 준비하실 수 있게 배려해드리기 위함인지 모르겠지만, 이 2개를 좀 꼭 마치고 이 기타 유형의 경우는 좀 선방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강의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7급 공무원 강의도 하실 테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최근 트렌드상 기타 유형을 방어적으로 준비해서는 작년 올해 같은 트렌드에서 고득점을 하기가 조금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합격을 운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많이 찍었으니까요. 찍은 게 얼마나 맞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이제 합격의 그해 합격, 한 해의 그 합격을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수험생 때 이 기타 유형이 굉장히 강점이었고, 강의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의하면서 제 노하우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처음 준비하실 때 계산규칙 경우의 수 정도 그냥 선방하지 방어하지 이런 식으로 준비하셨다가는 최근 트렌드에 좀 대응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수도 늘었고 쉬운 문제도 별로 없이 좀 어렵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잘 준비를 해두셔야, 당장 이제 내년에 국가직 7급이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피셋 출제 경향은 좀 그렇습니다. 여름쯤에 민간 경력자 시험이 한 번 더 있을 예정이긴 한데요. 그때 또 시험 실시되고 나면 경향 분석해서 내년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지 한번 예측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5급 공채 1차 시험에 대한 브리핑을 간단히 해봐드렸고, 자, 그래서 지금 결론은 우리가 계산 유형을 하고 있는데, 이 계산 유형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계산 유형의 기본기 3가지 준비했었죠. 첫 번째가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정보 처리하시는 것들이나 어떤 부분에 주의하셔야 되는지 등등도 정리를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차이 나는 부분만 보거나 비율 처리하거나, 이거는 주로 이제 상대적인 계산을 할 때 쓰는 스킬이긴 하죠. 왜냐면 이거와 달리 정확하게 계산하는 문제들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계산해 오셨을 때 계속 정확하게 계산을 해 오셨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계산할 일도 없으셨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입문 강의에서는 여러분께 아마도 익숙하지 않으실 거라고 예상되는 상대적인 계산 방법들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기본 심화 강의 등등에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들도 알려드릴 거죠. 지난 시간에 잠깐 곱셈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고 몇 가지 간단히만 좀 보여드린 바가 있을 거예요. 추후에 좀 더 심화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상대적인 계산하는 방법 위주로 좀 정리를 했고, 얼마나 잘 정리가 되어 있으신지는 또 이제 피셋 기출문제 통해서 정리를 좀 해야겠죠. 입문서에 2문제밖에 또 안 실려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문제를 준비했고요. 추가 프린트 20페이지
추가 프린트 20페이지와 21페이지까지 두 페이지에 걸쳐서 네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난이도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당 소요 시간 체크 잘 해주시면서 어떤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지 잘 정리해 주시고 네 문제 푸실 시간 12분의 시간 드릴 테니까요. 문제별 소요 시간 체크 꼭 해주시고 준비하시고 시작하실게요.
네, 여기까지 12분의 시간 토탈 들여봤고요. 문제 해결해 보면 첫 번째로 20페이지의 1번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20페이지 1번 문제인 건데 이 문제를 보시면 페이지 우리가 17페이지에서 봤던 문제 있죠. 페이지 17페이지에 있던 1번 문제여서 화면에 띄워놨는데 주차 요금 구했던 문제란 말이죠. 주차 요금 구하는 문제에서 제가 어떤 스킬을 알려드렸냐면 반복되는 단위를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7페이지 1번 문제에서는 30분 단위의 반복이었던 거죠. 그러면 뭐 인강으로 듣고 계실 테니까 이 문제에선 뭐의 반복이었을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테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에서는 반복 단위를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만약에 시계 문제가 나왔다고 쳐요. 여러분들이 뭐 갖고 계신 아날로그 시계 시계에서는 어떤 단위의 반복이냐면 1시간 단위의 반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테고 만약에 달력에서 무언가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달력에서는 어떤 단위의 반복이냐면 일주일 단위가 반복된단 말이죠. 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단위들이 있어요. 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테고요. 20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두 개의 직육면체 건물이 아래에 같다고 할 때 나 건물을 페인트 칠하는 작업에 필요한 페인트는 최소 몇 통인가? 라고 물었고요. 단 사용되는 페인트 통의 용량은 동일하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림 나와 있고요. 가건물, 나건물 나와 있는데 저기 가 건물 밑면은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 밑면이 정사각형인 걸 파악하셨을 거고 높이는 밑면 한 변 길이의 2배이다 라고 말을 했죠. 즉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높이가 2인 거죠. 여기서는 어떤 단위의 반복이냐면 밑면 단위의 반복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PSAT가 중고등학교 그 교과 과정을 이수한 학생분들의 지적 수준을 기반해서 거기에 맞춰서 출제하다 보니까 뭐 이런 도형 문제나 우리 전에 원질 뭐 이런 거 활용한 문제 있죠. 지름 문제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밑면이 1이라고 쳐요. 밑면의 면적을 1이라고 쳤을 때 옆면은 몇 배겠어요? 밑면에 길이가 2배인 거니까 밑면이 2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밑면이 1일 때 옆면이 2구나, 죄송해요. 2구나 라는 걸 발견해 주시는 게 좋은 거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나 건물은 가를 그대로 눕혀놓은 거고요. 세 번째 동그라미 페인트는 각 건물의 옆면 4개와 윗면 옆면 4개와 윗면인 거죠. 총 5면에 가와 나 건물 모두 같은 방식으로 칠을 하는 거고 가 건물을 페인트 칠하는 작업에는 최소 36통의 페인트가 필요했다라고 되어 있죠. 36통. 그래서 만약에 정확하게 구하실 분들은 1대 2인데 2의 비율인 옆면이 몇 개? 4개에다가 위에 윗면은 1 하나인 거니까 총 9x일 테고 이걸 그대로 넘어뜨리면요. 이번엔 칠하지 않는 게 바닥에 붙어 있는 옆에 가 건물에서의 옆면, 옆쪽이겠죠.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2의 비율이 2의 면적인 게 앞쪽, 위쪽, 그리고 뒤쪽까지 해서 6에다가 1의 옆에 1이 2개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8x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해서 밑면이 9개 있는 거고 밑면이 8개 있는 거고 해서 32통이구나 라고 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해서 뭐 이 문제 푸신 흔적을 보다 보면 뭐 면적 구하시고 뭐 부피 뭐 그 넓이 구하시고 뭐 이렇게
공식 사용해서 푸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까지 푸실 문제 아니니까 좀 간단하게 푸는 방법 보여봐 드렸고, 자, 그 다음에 각 조건별로 숨겨진 정보 조건 찾아보면 밑면, 윗면 말해줬고요. 밑면과 옆면, 그 다음에 그대로 눕혀놓은 거고, 같은 방식으로 칠하잖아요. 그리고 36통. 여기 36통일 때 나 건물을 칠하는데 필요한 페인트 통의 범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36보다 많을까 적을까? 당연히 적어야 된단 말이죠. 왜냐면 건물 전체 6면을 직립면체 6면을 봤을 때 가건물에서는 밑면 요만큼만 생략되는데 나 건물에서는 밑면이 그 2배만큼 생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칠하는 양은 가 건물에 비해서 나 건물이 적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사고도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조건을 봤을 때 36보다 적어 라는 것도 가능할 테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의 사고가 있냐면, 이 문제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구하셔도 상관없지만 방법 3가지라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구하는 과정 했고요. 두 번째, 범위로 보는 거는 일단 36보다는 적어야 돼인 거고, 세 번째는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해볼 건데, 만약에 저 계산 과정이 복잡했다고 하면요, 왼쪽에 있는 가 그림에서 9x가 36인 건 확인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제 나 건물 칠하는 면적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 건데, 36보단 적어야 되는데 선지 1번이 30이고 선지 2번이 32란 말이죠. 그리고 오른쪽을 칠할 때는 얼마가, 몇 x가? 8x가 필요하니까 차이를 봤을 때 x만큼이 줄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요, 만약에 선지 1, 2번이 남잖아요. 이게 출제하는 또 패턴 중에 하나인데, 범위 같은 것을 보고 나면 선지가 딱 2개 정도만 남겨놔요. 2개 정도가 되게. 앞으로 기출문제 출제하는 거에서 계속 보시게 될 패턴이기도 합니다. 다시 범위를 적용해보면 36보다 적어야 되니까 선지 3번에 36이나 선지 4번에 42나 45나 안 되겠죠. 선지 1, 2번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러면 만약에 1번이란 얘기는 x가 몇이란 얘기? 36에서 30을 주니까 9x에서 8x를 주니까 x가 6이란 얘기. 그러면 6, 9 몇이었어야 돼요? 54통이어야 되죠. 이게 아니니까 너구나 라고 답 구하시는 거 가능합니다. 약간 고급 스킬인데요. 2개 남았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처럼 선지 2개가 경합할 때는 그 중에 빨리 하나를 붙잡고 검증해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얘가 틀리잖아요. 답은 둘 중에 하나인 건데, 그러면 2번이 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2번을 먼저 적용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4 줄었으니까 x가 4네, 4구 36이니까 그래 2번이 답이구나, 뭐 이렇게 푸셔도 돼요. 정말 간단한 계산 문제인데요, 사고 연습해 볼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직접 구하시는 방법, 범위로 보시는 방법, 선지를 검증하시는 방법까지 좀 연습을 해봤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다양하게 연습해 보셔야 추후 이제 높아진 난이도 문제들도 대비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번 문제를 살펴볼 테고요. 자, 이 문제를 푸는데 앞서서 스킬부터 정리를 좀 할게요. 필요한 스킬이 뭐가 있냐면, 제 특강을 들으신 분이라면, 이전에 입문 강의 전에 있는 특강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제 계산 과정에서 소수와 분수를 넘나들면서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드린 바가 있을 거고, 실은 뭐 이 문제도 그때 다루긴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소수와 분수를 넘나드는 게 뭐냐면, 앞서서 자료 해석 강의 들으셨죠? 자료 해석 강의 때 2분의 1부터 최소한 9분의 1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0.5, 0.33, 0.25부터 시작해서 가장 어려운 6분의 1이 16.7이나 7분의 2 14.3까지, 8분의 1 0.2,
125나 9분의 1, 0.111은 외우실 테니까 6분의 1과 7분의 1 정도가 좀 어려운 숫자인 건데 저 자료에서 놓은 지 진짜 지금 몇 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외우고 있는 숫자들이거든요. 이걸 왜 외우신다? 외우시는 이유는 소수와 분수를 넘나들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묻는다고요. 출제할 때 뭐 210명에서 14.3%가 얼마니? 라고 묻는다면 만약에 이걸 넘나들 수 없는 분들은 여기다 14.3% 막 하시겠죠. 그때도 뭔가 수구조로 볼 수 있는 분들은 14.3은 15% 미만 정도니까요. 15%를 어떻게 구해서 어떻게 쪼개서 10%와 5%를 쪼개서 10%는 21, 5%는 한 10.5니까 대략 한 31.5 정도에 조금 못 미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구하시기도 할 텐데요.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뭔가 그 소수와 분수를 넘나들 수 있는 분들이라면 14.3이 몇이니까요? 분수로 치면 그쵸? 7분의 1이니까 그러면 훨씬 더 간단하게 30명이구나 라고 나올 수 있단 말이죠. 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구조로 갈 수도 있고 미리 사전에 준비 잘 해두신 분들은 바로 30명 구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소수와 분수를 넘나드는 스킬인 건데 이 문제에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는 게 뭐냐면 언자상 중에 가장 어려운 과목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한 판단이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5급에서도 이제 수험생분들이 되게 웅성웅성거리는 게 뭐냐면 나머지 언어 자료, 언어 논리와 자료 해석이 상황 판단화 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앞에 계셨다면 거의 비명을 질렀을 만한 소식인데요. 두 과목이 점차 상황 판단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상황 판단의 텍스트 유형이 언어 논리로 넘어가고 있고 자료 해석에서도 상황 판단의 유형 되게 많이 출시되고 있고요. 뭐 계산 스킬이야 공통적으로 다 같이 쓰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합격이 키가 되고 있는 상황 판단 더더욱이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만큼 제 책임이 막중한 거이기도 할 텐데요. 소수와 분수 넘나드는 스킬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역시나 17페이지에서 2번 문제 때 했던 건데 스킬 1번은 소수와 분수 넘나드는 거고 2번은 뭐냐면 제가 계산 문제 풀 때 또 흐릿해지긴 했죠. 정말 흐릿할 텐데 여기 발문, 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시험지에서 정보 이렇게 있으면 막 이 안에 여백에다가 문제를 푸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백에다 푸시면 정보 놓치거나 빠뜨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2번 문제에서 조건 다 아래 넘기고 이 아래 공간에다가 여기다 계산하신다는 얘기죠. 여기다 하시다가는 실수 생기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계산하는 과정에서 인쇄된 팔자 표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을 건데 자, 그거 반영해서 20페이지 2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조건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이 향후 1년간 자동차를 유지하는 데 소요될 총 비용이고요. 이때 여러분 신경 쓰기 시작하셔야 되는 게 계산 문제 용어 신경 쓰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동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요될 총 비용을 구하시는 겁니다. 총 비용. 조건 보시면요. 자동차 유지비는 연 감가상각비, 연 자동차 보험료, 연 주유 비용으로 구성되며 그 외의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니까 그럼 저는 제 습관상 어떻게 정보 처리하냐면 제가 구해야 되는 게 자동차 유지 총 금액인, 총 비용인 거니까 괄호를 칩니다. 그리고 하나, 둘, 세 개를 구하면 유지비를 다 구하는구나 라고 좀 체크를 해놓고요. 자, 그래서 자동차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구성 항목이 총 3가지다가 파악이 되어 있으시면 그 3가지 항목이 연 감가상각비는 2번에서 자동차 보험료는 3번에서 연 주유 비용은 저 아래에 있겠지만 4번에서 하나씩 대응시켜 설명하고 있다는 것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떤 정보가 어디 있는지도 파악이 잘 되시면 그러면 이제 조건도 빼먹지 않고 더 잘 푸실 수 있겠죠.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계산은 정보 하나라도 놓치면 그냥 끝난다고요. 놓치면 그냥 끝이에요. 값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풀고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되게 중요한데요. 연 감가상각비 계산 공식 나와 있고요. 감가상각비는 자동차 구매 비용에서 종료시 잔존가치 뺀 다음에 가능 기한으로 나누고요. 연 자동차 보험료 나와 있고 맨 처음에 표를 보면 저는 틀만 보니까요. 구분이 들어가길 보험 가입 시 운전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차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있구나 정도만 봅니다. 그 다음에 아래 각주 2개 있는데요. 각주 2개 한번 본인 스피드를 읽어보시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두 개 각주 중에 어떤 각주가 더 중요하다? 몇 번째? 두 번째 각주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첫 번째 각주는 지금 이게 보셨을 때 딱히 계산에 활용되는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문제 풀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계산에 활용되는 내용이 들어간 각주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보험 가입 시 해당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면 10% 할인이네요. 그래서 블랙박스 10% 할인 잘 기억해 주시고 4번에 주유 비용이 나와 있죠. 자, 그럼 하나씩 구해보면 아래 상황 박스는 책으로 봐주시고 저는 화면을 요 계산 과정 공식을 띄워 놓을게요. 자동차 구매 비용이 얼마냐면 아래 상황 박스 아래 지금 요거 상황 박스 요거 화면에 안 보이는 요거 상황 박스 보시면 1000만원에 한 대를 구입했으니까 구매 비용 1000만원. 운행 가능 종료 시 잔존 가치는 아래 상황 박스에서 얼마죠? 그쵸? 100만원이고요. 운행 가능 기간 얼마예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 상황 아래 두 번째 동그라미에 10년인 거니까 뭐 굉장히 쉬운 뺄셈과 나눗셈인 거죠. 910으로 나눠서 90이면 저는 여기다 적는다고요. 정보 처리 어떻게 하는지 90 저는 안 빼먹고 다 반영했어요. 90.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 보험료를 구할 건데요. 지금 이 사람의 운전 경력 얼마죠? 아래 상황 박스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에 있죠. 2년 6개월이고요. 차종은 뭐죠? 어디 있나요?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네요. 1000만원에 중형차 한 대를 구입했으니까 중형차 한 대. 그러면 원래는 120인 건데 상황 세 번째 동그라미에 뭐라 적혀 있죠?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빼먹지 마시고 단서정 빼먹으시면 안 되고요. 10% 할인 시키셔야 되죠. 그래서 120에서 11을 빼면 거의 암산에 가깝게 108이 나올 겁니다. 그럼 108은 또 여기다 적어주시라고요. 구했고 마지막 연 주유 비용을 구하면 되는 건데 연 주유 비용이고요. 뭐 이거를 하실 때 자료 해석에서 A당 B의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으시면 A당 B는 분수 구조로 쓸 때 어떻게 쓰죠? A분의 B 또는 B분의 A. A분의 B라고 쓰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를 곱해주면서 분모 날리는 뭐 이런 과정도 연습하셔야 자료에서 되실 텐데 그게 안 돼 있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비례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1리터당 10kg니까요. 요거 1리터당 10kg고요. 그런데 아래 보시면 상황 네 번째 동그라미에 한 달에 얼마 운행하니까 차 몇 킬로? 그렇죠. 500km 운행하니까요. 그냥 분수구조 어려우시면 그냥 비례식 쓰세요. 50배니까 50배구나. 그러면 50리터가 필요한 거죠. 한 이게 월별 비용인 거죠. 월별. 아래 지금 매달 500km씩 운행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향후 1년간 유지하는데 소요될 총 비용인 거니까 50리터인 거고 이게 아래다 적을까요? 50리터인 거고 이게 12달인 거고 그 다음에 리터당 비용 1리터당 비용이 1,500원이니까요.
뭐 1리터에 1,500인 건데 우리는 50리터가 필요한 거니까 얘도 50배를 여기다 해주시면 되는 거죠. 50리터에다가 그 비용 1,500원을 해주시되 이때 뭐가 있냐면 여기다 만약에 1,500으로 적잖아요. 공도 많아지고 계산 숫자 커질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는 것보다는 앞서 구한 다른 비용 단위가 위에 감가상각비나 보험료 단위가 1000단위가 아니었죠. 원 단위가 아니었죠. 만 단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500원도 이렇게 쓰지 말고 1,500 이렇게 쓰지 말고 만 단위로 써볼게요. 1,500은 0. 몇만 이렇게 됩니다. 0.15만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쓴 부호 있죠. 기호 한자인데요. 수업 때 항상 이렇게 쓰거든요. 1만 만자를 공 4개 쓰기도 싫고 공 4개 그래서 1만 만자 한자 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자로 씁니다. 수업 때 만자인 거니까 확인해 주시고 자 이렇게 적으시면 가장 간단하게 주유 비용을 계산하신 식을 구하신 셈이 돼요. 식을 구하신 셈이 되는 거고 자 이거 계산할 때 보세요. 계산이 쉽게 잘 될까요? 이때 필요한 게 우리가 앞서 연습해놨던 소수와 분수를 넘나드는 거라고요. 소수가 좀 귀찮아. 그러면 0.15를 어떻게 바꾼다? 50 곱하기 12 곱하기 0.1을 100분의 15로 바꾸면 이 계산은 훨씬 간단해집니다. 자 이러면 되시죠? 50백 2랑 12 이렇게만 곱해서 90 우리가 했었던 부호만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식을 어떻게 정리하가 또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뺑 돌아가는 사람과 우리처럼 바로 가는 사람의 시간 차이가 또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유 비용이 90이 되죠. 전에 청킹이라고 말씀도 드렸을 건데 그냥 그룹 지어서 180에 108이니까요. 그러면 288만 원이구나 라고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인데요. 뭐 어렵지 않죠. 중요한 스킬 2가지만 확인할게요. 소수분수 넘나드시는 것과 계산하실 때 어지간하면 아래 여백 활용하지 마시고요. 인쇄된 활자 그대로 이용해 주세요. 그러면 정보 빠뜨리지 않고 계산 정확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은 여기까지는 몸풀기였고요. 이 뒤에 3번, 4번 문제가 본 게임이죠. 3번, 4번 문제 몇 분이나 걸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인문 강의에 있다고 해서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5급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건데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스킬 잘 쓰면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3번 문제 볼 건데요. 3번 문제에서 중요한 스킬은 뭐냐면 차이 나는 부분만 비교를 하셨어야 되고요. 그게 우리가 연습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게 날짜 계산 스킬이기도 한데요. 날짜 계산 문제 좀 어려워하셔서 뒤에 조금 더 상황 판단에 익숙해진 다음에 뒤에서 다룰 유형이긴 한데 뭐가 있냐면 오늘이 지금 실제 18일이에요. 18일부터 만약에 3일 후라고 따지면 뭐 행정법이나 헌법 하시니까 초일 산입, 불산입의 개념을 아실 수도 있겠네요. 혹은 기산한다, 기산하지 않는다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3일 후 이렇게 말할 땐 초일 산입 안 하죠. 기산하지 않죠. 이게 민법상의 일반적인 규칙일 거라 그러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되면 편하게 사칙 연산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18일부터 3일 할 때 초일 불산입 기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18일 포함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고 3일 후를 세죠. 이렇게 계산할 때는 편하게 사칙 연산을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뭐 18일부터 22일까지 라고 할 때 만약에 초일 불산입으로 세잖아요. 18일부터 22일까지면 이게 며칠간이니? 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초일 불산이면 그때 역시도 편하게 사칙 연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22에서 18을 빼서 4일간이 나와요. 난이도 조금 올라갔죠. 근데 만약에 그냥 한번 뒤에서 하겠지만 날짜에서 스킬 한번 잘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초일 산입했어. 그러면 4일간이 아니라 며칠간이겠어요? 그렇죠. 기존에 안 셌던 거를 추가로 세니까요. 하루가 더 늘어야겠죠. 그래서 5일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자료 해석 잘 준비되신 분은 뭐 추가로 좀 정리를 해봐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가 20만이 늘었어. 저는 과거에 수험생이었고 실은 자료를 상황보다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세 과목 강의가 가능하긴 한데 자료도 재밌긴 하죠. 만약에 18년부터 22년까지 인구가 20만이 늘었어요. 그러면 매년 인구가 몇 만씩 는 거죠? 이때 뭐가 있냐면 18년부터 22년까지 인구가 20만 늘 때 첫 번째 인구 증가가 18년에 처음 나오나요? 아니면 19년에 처음 나오나요? 18년에 비해서 1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셈이거든요. 이러면 18년 포함시키나요? 안 시키나요? 포함? 안 시키죠. 19부터 세는 거야. 이러면 초일 산입, 불산입 포함시키는 계산, 포함 안 시키는 계산. 그쵸, 안 시키는 계산이에요. 그럼 단순히 그냥 빼서 4번 동안 20만 는 거니까 매년 5만씩 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자료에서 되게 중요해요. 5급 공채 2013년도 30번 문제에서 쓰인 장치이기도 하고요. 5급 공채는 쓰이는 장치입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이 18부터 22까지 셀 때 만약에 선생님이 오늘 18일이니까 18번부터 22번까지 나와서 앞에 나와서 이 수학 문제 풀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총 몇 명 나온 거죠? 앞에? 칠판 앞에 몇 명이 서 있어야 돼요? 18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나왔죠. 22번 어때요? 나왔죠. 그러면 초일 이거 포함시키는 거 포함 안 시키는 거 포함? 시키는 계산인 거죠. 그럼 총 몇 명 나왔다? 5명 나왔다. 5와 4의 차이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날짜 계산 스킬 좀 중요한데요. 지금 한번 살짝 맛보기를 보여드리고 추후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정리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해서 이런 것들 반영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문제 보면 다음 조건에서 2010년 5월 중에 스킨과 로션을 한 병씩 살 때 총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경우는 인 거고요. 일단 이때 여러분들이 꼭 캐치하셨어야 하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 가장 적게 드는 경우는 이거는 정확한 값 구한다, 상대적인 값 구한다. 상대적 계산이다. 최대 최소 문제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거 지울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인강에서 멈추시고 필기하시고 지워보면 자, 일단 이 문제의 유형은 계산 문제 중에서도 좀 더 내려가 보면 최대 최소 문제거든요. 최대 최소 문제는 시간 절약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이거는 빨리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래 총비용이 가장 적게 되는 경우를 할 때 1번부터 5번까지 계산을 다 하셔야 돼요. 일단 그걸 다 하셔야 총 비용이 가장 적게 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제 하나 본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5개를 다 봐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보시면 절대로 1번부터 40번까지 한 번에 안 푸시거든요. 한 번에 40번까지 아니죠. 우린 7급이니까 1번부터 25번까지 60분에 딱 맞춰 푸는 게 아니라 일단 1번부터 25번까지 쉬운 문제들 위주로 해서 한번 빨리 끝내야 돼. 이걸 첫 번째 턴에 끝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갔던 문제 중에 그나마 만만한 거 두 번째 턴에 끝나는 거고
두 번째 턴까지 끝내더라도 되게 잘 보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3턴, 4턴도 있는데 절대 시험장에서 한 번에 종 땡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최대 최소 문제는 중간에 넘길 문제에 속합니다. 왜냐면 시간 절약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넘기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또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넘기자. 그 다음에 상대적 계산하는 거다. 잘 정리해 주시고 먼저 볼게요. 다만 2010년 5월 1일 현재 스킨과 로션은 남아있으며 다 썼다는 말이 없으면 그 화장품은 남아있다고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화장품의 정가는요, 스킨 1만원, 로션 2만원이죠. 그 다음에 요 최대 최소 문제이자 금액을 구하는 문제, 뭔가 가격 금액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할인을 좀 복잡하게 세팅을 해요. 할인. 그래서 여기도 할인, 또 할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면 이 할인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정리가 좀 되어 있으면 좋고요.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고, 이때는 우리는 시각화를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화장품 가게에서는 매달 15일에 전 품목 20% 할인 행사를 한다. 세 번째 동그라미, 화장품 가게에서는 달과 날짜가 같은 날 1월 1일, 2월 2일 등에 에이스 카드 사용하면 정가의 10% 할인해 준다까지 보면 할인 2개 남았네. 나 이거 헷갈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러면 시각적 처리를 하길 15일에는 20%. 세 번째 동그라미 시각적 처리 해보세요. 지금이 5월 중이거든요. 그러면 5월은 5일이겠죠. 활자로 인쇄된 게 없으니까 5일에 에이사 카드 사용하면 10%구나 라고 시각적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총 비용이란 화장품 구매 가격과 체감 비용을 합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총 비용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요게 기본식 공식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 체감 비용에 대해서 말하는데, 스킨과 로션 모두 하루에 500원씩. 체감 비용을 계산할 때 화장품 다 쓴 당일 포함, 구매한 날 포함하지 않죠. 자, 요거 그러면 초일 산입인가요? 불산입인가요? 다 쓴 당일 포함, 구매한 날 불포함. 이러면 초일 산입과 불산입의 구분은요, 양쪽 끝이 둘 다 포함되어 있으면 산입이고요. 양쪽에 하나라도 빠지면 불산입이고요. 포함 안 시키면 불산입입니다. 불산입이면 어떻게 한다? 편하게 사측연산 계산한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초일 불산입인 거고, 편하게 사측연산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놔서 날짜 계산 스킬을 알아서 요거 사측연산이네 라는 거 아셨으면 마지막 동그라미 볼게요. 다 쓴 당일에 구매하면, 만약에 3일에 다 써서 3일에 샀으면 3 빼기 3이잖아요. 그럼 결과는 0이죠. 체감 비용 없죠. 이거는 이걸 아는 사람한테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화장품이 남은 상태에서 새 제품 구입할 때도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다 쓴 적이 없으니까 체감 비용이 없게 되죠. 이렇게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최대 최소일 수도 있고 금액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이 문제는 조건이 좀 복잡하다, 조건이 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 주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못 풀었다 이러면 아까도 했지만 시각화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조건의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필요성을 느낄 때 하는 거야. 무조건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이 조건이 어렵네, 잘 이해가 안 되네 할 때 그룹핑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아마 이 출제도 그래서 약간 경계선을 구분해 준 것 같은데, 총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경우를 골라야 되고, 총 비용이 처음부터 안 나오고
중간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화장품 구매 가격과 체감 비용의 합인 건데 여기까지가 화장품 구매 가격과 관련된 정보. 이 아래가 체감 비용과 관련된 정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까지 출제자가 친절하게 뭔가 위치를 배려했구나가 파악이 안 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에 잘 이해 못할 부분은 할인이거나 체감 비용일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 묶어놓고 할인이구나. 마지막 세 개 묶어놓고 체감 비용이구나 라고 보신 다음에 만약에 할인이 잘 이해가 안 되면 할인 가서 보는 거고 체감 비용이 잘 이해 안 되면 체감 비용 가서 보는 거고 거기만 다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하신 게 뭐냐면 이 조건이 이해 안 되면 처음부터 읽어. 막혔어? 또 처음부터 읽어. 이러면 조건 이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딱 어디가 이해 안 되는지 확인하셨다가 그 부분을 다시 봐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건의 그룹핑도 좀 연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자, 그러면 화장품 구매 가격과 체감 비용을 구할 건데 화장품 구매 가격에서요. 스킨 1만원, 로션 2만원이고 발문 또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은 이것도 놓쳤을 수 있어요. 스킨과 로션을 한 벽씩 샀다는 게 고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품 구매 가격을 구할 때 스킨 하나, 로션 하나에 3만 원의 차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어디서 차이가 생긴다? 할인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3만 원 공통, 할인 가변, 체감 비용 가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차이로 보는 거 할 때 3만 원은 빼고 생각하는 거죠. 차이가 나는 부분인 할인과 체감 비용 이 두 부분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할인을 볼게요. 이때도 뭐가 있냐면 조건이 복잡할 때 그거에 또 이제 거기서 확장돼가는 스킬일 수 있는데 조건이 복잡할 때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긴 했어요. 조건별 처리할지 사례별 처리할지를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건별 처리와 사례별 처리가 뭐냐면 사례별 처리는 선지 1번을 딱 본 상태로 선지 1번에 할인 얼마, 체감 비용 얼마, 선지 2번에 체감 비용 얼마, 할인 얼마. 그러니까 사례별로 선지별로 해결하는 게 우측에 있는 거고 조건별은 뭐냐면 할인을 일괄적으로 쭉 다 구해버리는 거예요. 체감 비용을 일괄적으로 쭉 다 계산해버리는 겁니다. 언제 조건별 처리하냐면 조건이 복잡할 때. 이때는 조건별 처리가 더 좋아요. 더군다나 이 문제는 아까 최대치도 문제를 말씀드렸죠. 최대치도 문제는 시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요. 왜? 어차피 다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조건도 복잡하고 어차피 1번부터 다 5번까지 다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조건별 처리하시는 게 좋았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별 처리 해보면 할인부터 해볼게요. 할인도 되게 공정을 세분화시킬 겁니다. 세분화시키는 게 뭐냐면 할인 종류부터 확인할 거예요. 할인 종류부터 확인. 15일이면 20, 15일이면 동그라미, 5A면 세모를 칠 겁니다. 그러면 일단 할인 종류부터 볼게요. 선제 1번에 5A면 스킨과 로션의 세모. 그 다음에 15일에 스킨 샀으니까요. 15일일 때는 동그라미 다 써서 15일에 스킨과 로션 샀으니까 지금 계통별 시각적 처리하는 거예요. 3일에 다 써서 당일 샀고 13일에 다 써서 15일에 로션만 샀으니까 동그라미. 선지 5번. 여기 낚이시는 분 되게 많은데요.
5일에 비사 카드로 스킨 사면 제가 위에 5일에 A사 카드를 샀어야 10% 할인이 되거든요. 비사 카드는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정보가 많다 보니까 여기서 스킨에다가도 할인 또 적용하시면 이러면 또 계산 틀려요. 또 답 틀려집니다. 낚이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4일 로션 다 써서 이튿날 로션을 샀으니까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래서 복잡하니까 시각화 그룹핑도 했고 조건별 처리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조건별 처리 또 뭐가 있냐면 세모 동그라미 혼재돼 있었으면 세모 쭉 동그라미 쭉도 스킬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친절하게도 잘 구분되네요. 여기까지 세모, 나머지 동그라미인 거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세모, 동그라미, 세모, 세모, 동그라미면 세모 다 해놓고 동그라미 하고 이렇게 해야 실수가 또 안 생기거든요. 왔다 갔다 하다 여러분들이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종류 확인해 놨고 그러면 세모가 위에 10% 할인이었으니까요. 할인 금액을 따져보면 이거 지금 3만 원에 대한 10% 3,000원. 스킨 위에 얼마였죠? 위에 스킨 1만 원이었으니까 근데 동그라미 이제 20% 할인이거든요. 20%. 그러면 스킨 1만 원에 대한 20% 합쳐서 3만 원이었으니까 20%. 이거 지금 저한테는 뒤에 날린 거예요. 앞에 1000단위만 적은 거죠. 그 다음에 로션이면 로션 지금 위에 얼마죠? 2,000원에 아니 지금 2만 원에 20% 할인. 똑같이 로션이니까 20% 할인. 여기까지 할인만 싹 정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거 해보면 체감 비용 구해보면 3일에 스킨만 더 썼죠? 5일에 샀으니까요. 스킨에만 체감 비용일 거고 며칠간 5에서 3 빼서 2일간인 거죠. 자연스럽게 사칭해서 머리로 되실 겁니다. 2일간인 거고 하나에 지금 하루에 500원씩인 거니까 체감 비용 1,000원이 들겠네요. 13일에 로션 다 써서 당일 로션 샀으니까 13 빼기 13 빵이죠. 체감 비용 없죠. 15일에 스킨 샀는데 다 썼다는 얘기 없으니까 10일에 스킨 로션 다 썼어요. 15일에 샀네요. 며칠간? 그쵸, 5일간 2개인 거니까 체감 비용 얼마? 그쵸. 3일에 스킨 다 써서 당일 샀으니까요. 체감 비용 없고요. 13일에 다 써서 15일에 샀으니까 며칠간? 2일간 로션만이니까 이렇게 되죠. 3일에 스킨 다 써서 5일에 샀으니까요. 여기 이틀. 그 다음에 14일에 다 써서 이튿날 다음날 샀으니까 여기 하루 500원짜리가 이틀 하루네요. 총 3일치가 반영되면 되겠군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앞에 뭐를 무시했다고요? 차이나지 않는 화장품 구매 비용 3만 원 무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 비용이 가장 적다는 얘기는 3만에서 깎고 올리거든요. 여기가 가장 떨어진 걸 찾아주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토탈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5니까요. 총 비용 뭐가 제일 적다? 그렇죠. 얘가 가장 적구나 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조건이 많은 거 맞아요. 조건 많고 복잡해. 그러니까 조건 복잡하니까 뭐 하셔라. 다시 정리할게요. 조건 복잡하니까 가장 기초적으로는 시각화하셔라. 아까 할인 계통별 시각화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셔라? 조건에 그룹핑 하셔라. 그룹핑 해놔야 그 본인이 이해 안 된 부분만 다시 볼 수 있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뭐 하셔라? 조건별 처리하셔라. 어차피 최대 취소니까 조건별 처리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3번 문제까지 설명드렸는데 벌써 수업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갔죠. 4번 문제는 잠깐 쉬었다가 설명을 좀
드려야겠군요. 네, 잠깐 쉬었다가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